자, 오늘 강의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이렇게 전기장 쪽을 복습하듯이 1:1 매핑을 해줄 텐데 자기장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게 돼.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조금 할 것은 이제 좌표계 중에서 우리가 그 자기장 쪽으로 들어오면은 회전성 성분을 많이 다뤄야 돼서 원통 좌표계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원통 좌표계를 잠깐 설명을 하고 원통 좌표계에서 핵심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왜 원통 좌표계를 설명한다고요? 자기장 쪽에서는 이렇게 전류 도선이 흐르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회전 방향이 유리한 것이 원통 좌표계예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또 많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기장 쪽보다 조금 더 겉보기로는 복잡해 보여요. 겉보기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도트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 특히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도트 프로덕트 하는 의미, 벡터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도 또 필요한가 하면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언급했듯이 벡터가 곱해지는 형태, 벡터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거,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 해당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요 과정들에 대한 거를 짧게 복습을 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계산을 수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편해서 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끝나서 시간이 남으면 자기장 쪽으로 비오사바리 법칙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정리를 하고 조금 여유롭게 오늘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75분 강의를 쭉 해서 녹화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고, 또 동영상 보면서도 뭐 한 10분 보고 나서 그냥 기장이 풀어져서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톤도 무조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가도록 하고. 일단은 뭐 할지를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여기 칠판에 쓸 때 이제 칠판이 아니고 이건 백판이죠 사실은. 와이트보드. 칠판은 검은 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쓸 때 전기장 쪽에 저 얘기야 하고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먼저 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칸을 나눠서 요 왼쪽 이것도 아예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우고 뭐 할지 얘기했으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1:1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데, 자기장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하고 갈 거예요. 전기장. 앞쪽에서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전기장, 이게 펜을 아예 써야겠다. 전기장하고 이제 자기장을 이쪽에다 나란히 쓸 텐데, 전기장은 뭐였나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좌표계가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Q1, Q2라고 해도 좋은데, 나중에 가서 전개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예를 들어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관계없는데 여기 전하가 하나 있어요. QS라고 하는 건데, 전기장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전하라는 뜻에서 소스 차지. 오케이? 근원 전하인데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형성하는 전기장 형성의 근원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스 차지라는 의미로 QS예요. 그런데 요거를 단위를 보면은 쿨롱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쿨롱의 단위.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요 QS만 남기고 요쪽에 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 칼라를 바꿀 거예요. 지금 뭔가 여기에
뭐 일로 올까? 여기에 Q에 T라는 게 있어. 이제 내가 테스트 차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요거는 뭔가면 시험 전화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뭔가면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전화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전화예요.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쿨롱의 단위인데 미리 한번 얘기하기를 전기장 쪽에서 배우기를 쿨롱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하면은 쿨롱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쿨롱은 1쿨롱이라는 단위는 1페럿볼트, 그러니까 1페럿짜리 캐패시터에 1볼트의 전위차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총 전하량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1페럿볼트인 거야.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여기 캐패시터의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1대1로 대전되잖아요. 그죠? 위에 판의 양의 전하, 아래 판의 음의 전하. 그럼 여기 양단의 전압이 여기 캐패시터 C예요. 캐패시터 C. 이것도 어제는 잠깐 엊그제 복습해 줬는데 여기 양단의 전위차가 V예요. 여기 양단의 전위차가 여기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전위차가 생기고 그래서 전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위에 판 요거를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위에 판에 금속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아래 판에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거를 나타낸 게 요 캐패시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위에 판에 있는 전하가 플러스 Q만큼 있는 거고 요 아래 판에 있는 전하가 마이너스 Q 쿨롱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게 쿨롱의 단위인데 1쿨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 캐패시터가 만약에 1페럿이라면 요 양단의 전위차가 1볼트일 때 여기 전하가 얼마나 위판에 많이 있고 아래판에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하량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장 쪽에도 그렇게 해서 가면 좀 더 쉬운 일이 생겨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요게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상호작용을 뭐라 그런다? 정전기적 상호작용.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내가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가 하면 이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스토리텔링 같이 전체로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디 가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면접 단계에 가면 단편적으로 외고 있는 지식은 압박 면적이 들어오면 백발백중 깨져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스토리를 알고 있고 주변에 연결되는 고리를 꿰고 있어야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 맞춰서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서 면접 가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자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공부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목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는 것 같은 형태든지 단편 지식은 면접 단계에 가면 절대로 경쟁력이 없어요. 이렇게 꿰는 일을 하는 일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는 게 지금 정전기적 상호작용이야, 요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요 근거가 되는 관계식이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저 얘기야?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자기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있는 거라. 그죠? 지금 초반기니까 복학한 학생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고 의욕은 넘치는데 아직 감을 못 잡아서 지금 막 종횡무진 막 이렇게 지적질척 정신없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염두에 둬서 하니까 혹이라도 그런 것들도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강좌를 바꾸면 돼. 한 명이 바뀌었어 지금.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은 똑같은 형태를 그리는데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어요. 요거하고 1대1 대응시킨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가 하면 자기장은 뭔가면 이 전기장은 전하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고 기억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자기장은 뭔가 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들, 전류 도선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부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 분야라고 하면 회로 설계를 하든 소자를 만들든 공정을 하든 공정 장비를 다루게 되는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관련돼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에도 관계되는 거예요. 통신, 제어, 전력, 전부 다 전자기업은 그 백그라운드가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도선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다 먼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왼쪽에 도선이, 전류 도선은 어떤가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점이 아니고 선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전류가 I가 있는데, 전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형성의 근원으로 우리가 설정할 거라서 자기장 형성의 근원 전류라는 뜻에서 뭐를 붙일 것 같아요? S를 붙이는 거야. S는 슈퍼 두퍼 아니고요. 소스 커런트라는 뜻이에요. 소스 커런트. 요게 흐르고 있어. 그럼 요게 흐르는 전류 도선이에요. 그러면 도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점이지만 도선, 그러면 작은 조각, 요 조각이 여기 흐르는 전류 도선이 도선이 길면 길수록 자기장이 세게 형성되는 거야.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전류도 중요하지만 전류 하나뿐만 아니고 전류에다가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기장은 많이 형성되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다, 그죠?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게 전류가 흐르는데 요게 뭔가 하면 자기장을 형성하는 근원 전류고 요게 암페어예요. 암페어 단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요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유리한가 하면 전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는가 하면 도선의 길이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도선의 길이를 반영하는 것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선이 길어서 전체가 나중에는 어떤 뭘 형성한다, 지난번 얘기하기를 이렇게 폐경로를 형성하는데, 폐경로도 이렇게 돌돌돌 감긴 폐경로도 있을 수 있고 한 경로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돌돌돌 말린 걸 뭐라 그런다? 한글로는 권선, 영어로는 코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칠판에 꼭 여러분들 적는 것만 노트로 옮기는 거는 필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필기를 안 하고 말로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서 노트에 붙여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야. 좀 전에 뭐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권선하고 코일에 관련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요렇게 내가 표시했는데 요거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도선의 길이도 중요하다 얘기도 여러분들이 메모해야 되는 거야. 도선의 길이가 이 전체를 다 다루면 좋지만 도선이 점의 형태로 안 됐으니까 도선이 방향의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크기도 다를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조각을 내야 되는데 어떤 조각을 내는가 하면 여기 작은 조각의 길이를 길이는 DL이고 방향이 여기 지나가는 방향, 만약에 얘가 이 도선이 이렇게 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지나가는 도선의 방향과 여기 지나가는 도선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반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접선 방향의 벡터를 A 탄젠셜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라 그랬다? A 탄젠셜은 이 도선의 접선 방향, 여기는 그러면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이 A의 탄젠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길이까지 반영하고 방향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걸 통째로 묶으면 얘하고 얘하고 통째로 묶으면 뭔가 하면 DL 벡터라는 건데 요 DL 벡터는 지금 어느 쪽에 DL 벡터인가 하면 소스 커런트가 흐르는 도선이라서 DLS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장에 쑥 들어간 것 같이 됐어서 그런데 요런 것을 명쾌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왜 도선을 가지고 수식이 복잡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게 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장 형성의 근원 전류라는 것보다는 근원 전류 도선으로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요 전류도 포함하고 요 도선도 다 포함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를 다시 올게요. 여기로 오면 요 근원 전류가 IS에다가 DLS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요건 무엇까지 포함하는가 하면 전류도 포함하고 선의 길이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의 길이가 길면 자기장이 많이 형성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조그만한 걸로 했는데 요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이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걸 다 따져오면 나중에 적분하면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짝 더 가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가 하나가 있으면 요 하나 있는 걸 여기에 영향 미치는 힘을 합치고, 그죠? F1이라는 것을 하나 계산하면 또 두 개가 다른 녀석이 하나 더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벡터 힘을 합쳤잖아요, 그죠? 벡터 힘을 점으로 되어 있는 거 합치면 되는데, 만약에 점이 아니고 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요거를 df로 계산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런 과정을 갈 준비를 조금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자세히 안 해줘서 그 얘기야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도 관계없어. 나중에 다 하게 될 거니까, 이해하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됐는데 또 한 단계 더 가보세요. 요 단위는 여러분들 뭐예요? 요거는 단위가 암페어에다 뭐 곱한 거예요? 요 암페어였는데 길이를 곱했다, 그죠? 암페어에다 뭐가 곱해지는가 하면 미터가 곱해진 단위가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요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한 단위로 된 걸 만들고 싶은 거야. 한 단위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나?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싶다는 거죠. 한 덩어리로. 그럼 여기다가 한 단위를 더 곱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다 DLS에다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가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서 하는 거예요. 요 단위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단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뭘 포함한다? 전류도 포함할 뿐만 아니고 요거는 단지 전류만 있었는데 얘는 전류하고 뭐까지도 포함했다? 도선 길이도 포함했어요. 도선 길이도.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1대1로 매핑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상수를 곱하면 의미가 요 왼쪽과 같은 의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를 곱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다 스칼라 양으로 되어 있는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상수를 뭘 곱하는가 하면 뮤라는 상수를 곱해요. 요거는 뮤는 뭔가 하면 자성계수라고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자성계수. 근데 진공의 자성계수라고 하면 뮤0가 진공의 자성계수예요. 진공의 자성계수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정전기 쪽에서는 뭔가 하면 유전상수예요. 요거에 대응되는 게 입시론 제로라는 유전상수예요. 전기장 쪽에서는. 걔는 단위가 뭔가 하면 페르퍼미터의 단위를 가졌었어요. 페르퍼미터. 그런데 여기 뮤제로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가지냐면 헬리퍼메타라는 걸 단위를 가져요. 헬리퍼메타. 그러면 자 여기다 곱한 요 단위는요. 요 단위는 어떻게 돼요? 암페어메타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헬리메타 얘를 곱하면 단위가 무슨 단위가 되는가 하면 헬리하고 연예인 헬리 아니고 헬리하고 뭐를 곱했냐면 암페어를 곱한 거하고 같아. 헬리하고 암페어. 그러면 요 헬리하고 암페어하고요. 요 왼쪽에 페럿하고 볼트하고 보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Q는 요거는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Q는 CV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건 했고 이미 여기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써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뭔가 하면 Q의 마그네틱이라고 얘기하는 걸 만약에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Q 곱하기 마그네틱이 뭐같이 I에다 뭐 곱한 같이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덕턴스 L이라는 걸 곱하면 L하고 I하고 곱하면 단위가 여러분들 뭐예요? L은 인덕턴스는 헬리잖아요. 그러면 헬리 곱하기 암페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요 전류도선이 형성하는 자기장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전기장하고 1대1로 매핑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고 본인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따르면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 덩어리로 생각해서 가면 쉬워져.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장이에요. 여기 전기장에서 얘가 전기바람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도 그런 일을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장은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뭐였어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자기장, 전기장이 형성됐어요. 그죠? 요거는 방사형의 자기를 중심으로 방사 방향의 전기장을 말을 하면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나요. 방사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는 걸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점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건 점이 아니어서 그게 좀 어려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요 도선하고 작용하는 힘이 여기 전하가 여기 전기장 쪽에서 같은 전하를 간의 상호작용은 밀든지 땡기든지 하는 인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방사형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긴 도선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기 빨간 것까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칼라까지도 비슷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칸이 똑같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그러면 다른 전류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고해상도 화면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녹색 보이죠? 여기에 이제 뭐가 흐르냐면 테스트 전류가 흐르는 거야. 테스트 전류가. 요거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전류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건가 하면 당연히 요 지점에서 힘을 받는 거하고 요 지점에서 힘을 받는 거하고 다 방향이 휘고 있으니까 달라질 거니까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반영하는 게 DL, 이쪽에 이제 DLS라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거는 뭐라고 쓸 것 같아? DL에 T라고 요렇게 쓸 거예요. DLT. DLT가 테스트 커런트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긴가 하는 거예요. 요것도 조금 한 번 더 해줄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DL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DL 벡터라고 하는 것은 DLS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는 뭐예요? 크기에다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는 뭐다? DLS만큼의 크기가 있고 방향은 어떤 방향? 여기 있는 A의 도선의 그 지점에서 위치마다 A 탄젠셜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게 요 DLS예요. 그럼 요거는 뭘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정의됐을 것 같아요? 얘는 녹색이 나중에 잘 안 보이면 청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IT에다가 DLT에다가 A의 탄젠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셜이 뭔지는 알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혹이라도 이번 학교 복학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네, 직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가는 선이 있으면은 직선보다는 여러분들 접선을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탄젠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혹시 아는 사람들은 내 친구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런 거 복습 안 해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가 잠시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뜻인가 하면 만약 요 점에서 내가 탄젠셜 컴포넌트, 탄젠셜 벡터 A 탄젠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A 탄젠셜하고 대비되는 말이 뭔가요? 요거는 접선 방향 벡터라는 뜻이에요. 접선 방향 벡터라는 뜻이에요. 접선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탄젠셜이라는 거예요. 탄젠셜 to the line이든지 to the pass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to the pass. 경로의 접선인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접선 방향은 요 점에서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으면 요게 A 탄젠셜이야. 접선을 긋는 거야, 선에. 여기서는 접선이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는 접선이 더 기울어진 거고, 그죠? 그러면 탄젠셜에 대비되는 단어가 뭐예요? 탄젠셜에 대비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A의 노말이에요. 노말은 노말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우리 벡터나 수학에서 다룰 때는 법선 방향 벡터라고 했는데 법선 그러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쓰면 수직 방향 벡터, 경로의 수직인 방향 벡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 N은 왜 왔냐면 수직 방향 벡터는 영어로 노말이라고 써요. 노말 투 더 패스 이렇게 쓰이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아까 벡터 오퍼레이션도 살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떤가 하면 노말 벡터는
요 선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걸 A 노말이라고 정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노말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의미는 어떤 거다? 나중에 면이 정해지면 내가 노말은 요 접선의 수직이긴 한데 이렇게 가는 걸 A 노말로 잡을 거냐, 반대로 가는 걸 A 노말로 잡을 거냐는 그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다? 경로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A 노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 정하면 전체가 정해지는 것 같은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 일을 여기 마무리 먼저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LI 얘기를 했다 그죠? LI는 뭐가 이렇게 도선에 있는데 여기 전류 I가 흐르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얼마나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요거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전류 도선이 막 이렇게 꼬여 있으면 뭐 하나로 있든지 또는 이렇게 할게요. 도선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요걸 어떻게 나타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이 여기 L이라고 한 것이 여기 전류 I가 흐르는 것이 이쪽에 CV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다시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요. 이거는 뭐를 보는가 하면 자기적 상호작용인데 요거는 보면은 정전기적 상호작용은 조금 뭔가 전하들 간에가 보일 수 있는데 자기적 상호작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전자기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냅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전자기하군요. 내가 배울 때도 어려웠고 내 선배들도 어려웠고 내 이후의 후배들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다 어렵고 그 이후에도 어렵다고 느낄 거야. 근데 어떻게 배우는가에 따라서 어렵다는 과목이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고 싶은 거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적 상호작용이든지 자기장 쪽은 너무 느끼는 게 많이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접하는 일이 감춰져 있는 거 말고는 잘 안 보여서 자기장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장 때문에. 그죠? 자기장은 뭐다? 자기장은 전류 도선 간의 상호작용이든지 자기장을 형성하는 게 뭐다? 전류 도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석이 있잖아요. 그죠? 막대 자석이 또는 연구 자석이 있다. 그죠? 전자석도 있고 그럼 전자석은 뭔가 하면 전자석은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류를 흘리면 뭐가 만들어져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인 거예요. 그럼 자석이 있다. 연구 자석이. 그럼 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실제로는 자석 속에 내부에 보이지 않지만 전류 도선 형태로 전하들이 뱅뱅뱅뱅 도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막 돌고 있어 속에. 뭐를 형성하면서? 각자가 전류 루프를 폐경로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이거 안 보이는데 그냥 자기장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자기장을 만드는 게 뭐다 여러분들? 전류 도선. 그게 이런 선이 있든 선이 없어도 제자리에서 전하가 뱅뱅뱅 돌는 것도 전류잖아. 그죠? 전하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요거에 관련되는 요 대비되는 용어가 뭐라 그랬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했다.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느즈분한 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내 노트를 같이 비슷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요거 지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혹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더 보충 설명 안 해도 따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힘 단계로 갈 거예요. 힘 단계. 자, 지울게요. 그러면 좀 전에 그렸던 걸 다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늘 정도는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따 하죠. X축, Y축, G축이 있고 여기가 QS 쿨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위로 아까 했던 대로 놔둘까? QT의 쿨롱이 있어요. 녹색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청색으로
여기서부터 바꿀게요. 여기에 Q 테스트 차지가 쿨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이 자기장 쪽은 요건 전기장을 나타내는 중이고 여기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중이에요. 자기장. 그러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여기 도선이 이렇게 IS가 흐르는 전류 도선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다? IS, DLS를 이렇게 쓰든지 또는 여기에 U까지 곱해진 걸 쓰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전류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I의 테스트 커런트가 흐르고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가는 도선을 IT, DLT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왜 이쪽에는 뮤 붙이고요 이쪽에 뮤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대로 붙여도 돼. 얘를 이쪽에 붙이든 이쪽에 붙이든 양쪽을 다 붙이든 관계없이 마지막에 단위만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Q하고 단위가 같은 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걸 그랬나? 아까 이게 쿨롱은 단위가 뭐였냐면 쿨롱의 단위가 뭐였냐면 페렛 곱하기 볼트였어요. 그죠? 페렛 곱하기 볼트. 그런데 여기 단위가 뭐였다? 이 단위가 헨리 곱하기 암페어였어요. 그죠? Q는 CV, 파이는 Q, 마그네틱은 파이엠은 LI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한 덩어리로 단위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여기도 요걸 한 덩어리로 나타낸 게 뭔가 하면 웨버예요. 웨버. 자기장의 단위야. 자속의 단위.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단위에서 테슬라라는 단위가 있어. 전기자동차 지금 뭐 주식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막 여기 많이 나오는 그 테슬라 회사의 테슬라는 어떤 단위인가 하면 자기장의 단위란 말이에요. 요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 속을 들여다보면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을 테슬라라고 정의한 거야. 테슬라. 그러니까 스펠링은 살짝 바꿔서 쓰지. 회사 이름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맥스웰도 있다 그랬고 맥셀도 있다 그랬고 뭐 쿨롱도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자기장 쪽에 관련되는 회사들은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페르 볼트 곱한 것이 뭐다? 쿨롱이고 헨리 암페어 곱한 걸 뭐라 그런다? 웨버. 아까 이게 무슨 단위였다? Q에 마치 마그네틱 차지 같이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단위라고 언급을 살짝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전기장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전기장 쪽에서 봤더니 여기 시험 전화가 하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 있었어요. 정전기적 힘. 요거를 그러니까 요것도 이름을 한 번 더 서술형으로 붙일까? 뭐에 의해서? 근원 전하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세한데 의해를 내가 빼느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근원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시험 전하 그래도 또 좀 이상하게 되네. 시험 전하가 받는 정전기적 힘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누가 실험을 했다? 아까 얘기한 쿨롱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봤더니 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제 기억이 여러분들 1학기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실험을 막 해본 거야. QS를 바꿔가면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 힘의 크기를 봤더니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그죠? 비례하더라. QS에도 비례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험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공학도면 QT를 바꿔가면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QT에도 비례하더라. 그죠? 비례하더라. 또 무슨 실험을 했을 거다? 요
QS하고 QT하고의 거리를 R을 바꿔봤더니, 그죠? 거리 R을 바꿔봤더니,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서 힘이 줄더라, 그죠? 그 R을 바꿔봤더니, 힘의 크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더라. 이런 실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험했다고요? 전화를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두 개가 같은 부호면 밀어내는 힘,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을 봤더니 같은 부호를 가졌으면은 밀어내는 힘, 다른 부호를 가졌으면은 당기는 힘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죠? 방향을 봤더니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방향, 근원전하고 시험전하고 연결하는 AR의 방향인데, AR은 뭐다? 근원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요 단위 벡터가 이렇게 가는, 여기 써도 좋고 여기라고 써도 좋고 어디라 써도 좋은 거예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요 벡터를 여기다 놓든 똑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같게 해놓으면 이 벡터나 모두 같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AR의 방향인데, 만약에 동일 부호면 어떻다? 동일 부호면 청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부호를 가졌으면은 인력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다 반영해서 방향까지 반영하니까 쿨롱의 법칙을 이제 이렇게 실험한 거를 여기 갖고 와서 수식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된 거죠. F 벡터는 QS에 비례하고 QT에도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방향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방향을 뭐 넣으면 돼? A, R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 그죠? AR이 어디서 어디로 향하도록? 근원전화에서 시험전화로 향하는 이런 방향이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이 QT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작용하면 밀어내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이라,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밀어내는 힘인 거예요, 그죠? 이 QS, QT가 같은 부호면 플러스인 경우도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인 경우는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죠? 근데 단위를 만들어 봤더니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 앞에 단위를 넣었더니 4파이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일을 이쪽에다 할 건데, 이걸 하면 그냥 비호사발의 법칙 들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해봅시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1대1로 대비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다, 그죠? 어떤가 하면 여기도 똑같이 근원 전류 도선에 의해 형성된, 이제 아주 중간에 정확한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유도하는 과정은 뒤로 밀어놓고 요거 비교하는 일로 오늘 집중해서 해요. 예, 형성된,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었죠. 막 전기장 자기장을 막 하려, 요게 여러분들 속으로 교수님이 지금 언제 고치나, 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내에서 요거는 형성된 뭐라고요? 자기장 내에서 이게 막 이렇게 수업 푹 들어가가지고 말하다 보면 글 쓰는 거하고 말이 좀 다를 수 있어. 전기장 내에서, 여기 전기장 고쳤어요. 여기 요건 자기장 내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전류 도선이, 이거 똑같이 씁시다. 시험전류 도선이 받는 자기적, 정자기적이라고 했을까? 정자기적 힘을 봤더니, 요 실험을 누가 했냐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공학도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같은 아이디어는 잘 없어요. 그거는 요행이나 복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일이 어떤 건지를 잘 보고, 그거를 변형하든지, 개선하든지, 수정하든지, 뭔가를 조금 덧붙이든지 하는 일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봤더니,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비오사바르라는 분들이
비오라는 분하고 사바르라는 성을 가진 분이 실험을 해봤더니 비슷한 일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에요. 김씨, 이씨든 박씨, 정씨든 뭐 혹시 설씨, 박씨든 이렇게 성 김씨, 이씨 붙인 거예요.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요 실험을 해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길이를 이쪽의 길이를 작은 조각 같은 거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조각 같이 해서 해봤더니 그때 힘이 이제 실험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을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쉬운 형태의 수식이야. 앞에는 전부 스칼라고 벡터라는 건 요거 딸랑 하나 나오니까, 그죠? 그래도 좀 복잡했죠, 나중에 가니까. 요것도 봤더니 어떤 실험을 했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실험을 많이 했겠죠, 그죠? 실험을 비오 사바르 법칙 들어왔어요. 일단 전류 도선을 고정시켜 놓고 IS를 바꿔봤겠지. 그랬더니 어떻더라? 전류가 커지면 힘이 세게 작용하는, 나머지는 다 고정시켜 놓고 근원 전류의 크기만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그랬더니 IS에 비례하네? 또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당연히 IT도 바꿔보겠죠. 당연히 IT에도 비례하네? 이쪽 전류가 시험 전화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힘을 많이 받네? 심지어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힘을 안 받네? 또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0인 거예요. 여기 0. 여기 0.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쪽에 아무 영향이 없네? 인 거예요. 요렇게 비례하는 것도 했어요. 또 뭐 했을까, 여러분들? 여기대로라면 뭐 바꿔보는 일이 있어요? 거리 바꿔봐야 되겠죠. 그죠? 요거하고 요 도선의 거리를 바꿔봤겠지. 전류는 다 고정시켜 놓고 봤더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얘도 거리의 제곱에 R에 F가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창의력이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을 보는 거예요. 좀 집중도가 좀 여러분들 떨어졌죠? 잠깐 스트레칭을 하든지 그렇다고 녹화를 멈추고 하기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를 여기 쓰려고 그럴지 한번 보세요. 뭐 할 것 같아? 도선의 길이를 바꿔봐야 되겠죠. 도선의 길이를 예를 들면 도선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는 L 전체 길이인데 도선의 길이 바꿔봤더니 얘도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작용하는 힘이 커지네. 아까보다 지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DL의 소스 커런트의 길이를 바꿔봤더니 비례하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됐을까? 하나 더 있죠, 그죠? 어느 거? 테스트 전류 도선의 길이도 바꿔봤더니, 요건 벡터를 뺄까? 여기도 봤더니, 테스트 도선, 시험, 전류 도선 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도선의 길이를 바꿔봤더니, 그 길이가 또 길수록 힘이 증가하네? 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그런데, 또 뭐 더 해야 되겠다? 이쪽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방향으로 했잖아요. 그죠? 방향. 그런데 만약에 요 지점에 여기 영향을 받는 녀석을 여기로 한정하면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요. 여기는 도선을 내가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 미치는 힘하고 요게 미치는 힘하고가 요게 합쳐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 경우에도 힘이 요도선을 조각을 조그맣게 내든지 조그맣게 내서 보니까 아주 작으면 얘가 여기 미는 게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얘도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힘이 뭔가 하면 힘의 방향이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 인력이나 또는 반발력 또는 반발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밀어내는 힘이라고 해서 청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뒤로 보낼 건데 요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인력 또는 반발력인 거예요. 그럼 요걸 요 수식에다 반영하면 최소한 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하면
요 식을 내가 여기다, 여기 건 여기다 올릴게요. 이 자기장에서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은요, 최소한 어떻게 생겼을 건가 하면, 방향은 A에 F 이렇게 해놓고, AF라고 해놓고, 요게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방향은 따로 내놔. 요 힘의 방향을 A에 F 이렇게 해놨어. 힘의 방향은. 이거는 비오사발 법칙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그래 봤더니, 그럼 수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여기 뭐다? IS, 조금 뒤로 뺄까요? DLS, IT, DLT, 그 다음에 A에 힘 작용하는 거에다가 뭔가 하면,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하고,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F는 내가 방향은 요 뒤에다 남겨놨어. 방향은 뒤에가 살려고. 그랬더니, 개수를 봤더니, 4파이분의 뮤가 위로 가서 이렇게 붙는 일이 생겼어. 4파이분의 4파이. 그러면 뮤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덩어리 하나를 뭉쳐도 되긴 되죠. 그죠? 소스 차지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 살려놨다. 그죠? 살려놨고 힘을 해놨어. 힘. 요건 정전기적 힘이요. 전기장 내에서 전하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장에서 상호작용하는 힘. 그런데 핵심은 요게 뭔가면 여기서 뭔가면 요게 핵심이 여기 있는 얘기를 다 반복했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잘 들여다볼 게 뭔가면 여기서 핵심이 뭔가면 QT에 비례하네. 여기에 얘가 QT에 비례하네 인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QT에 비례. QT가 뭐예요? 이제 크리스찬들은 뭐 QT 말고 QT는 시험 전하예요. 전기장에서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힘인데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전하인데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얘는 이 자리에서 전기바람을 뿜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전하는 예를 들면 이게 태풍이 불고 있는데 나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우리 애도 있고 뭐 있다고 하면 또 나무도 있고 하면 그 영향을 받는 녀석이 또 요거에 가까이 있는 녀석도 있고 멀리 있는 녀석도 있을 거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떼놓고 근원전화의 영향만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 시험전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일로 하기를 뭐에 비례하냐면 IT, DLT에 비례하네 인 거야. 비례하네. 그러면 비례하네인데 요거는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 다니고 여기도 뮤를 요번엔 여기로 떼어올게요. 아까 뮤를 내가 왼쪽으로 당겨가고 오른쪽으로 당겨가고 만들 당겨가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시험 전화에 비례하는 것 같은 일이 전류 도선끼리 작용하는 자기장에서도 시험 전류 도선의 전류하고 길이에 비례하네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일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뮤 떼놓고 앞에서 뮤를 담고 있어도 돼요. 이거는 편한 대로 이해해도 돼. 여러분들 근데 내가 나랑 지금 강의하는 수업을 듣는 중이니까 내 스타일로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를 주목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지울게요. 요 속에 많은 게 들어있고 요 얘기 했는데 요거를 포커싱하고 요거에 포커싱을 할 거예요. 요걸 먼저 지워서 요걸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다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F 벡터가 F는 무슨 의미다? 시험 전화가 여기 있는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인 거예요. 힘이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다가 R의 제곱분의 QS, QT의 AR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관측점, 얘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위치가 하려가 희미해졌죠. 그죠?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QT가 있는 지점의 벡터를 이렇게 하면 얘를 R 벡터라 그럴게요. 위치 벡터. 어디가 있는 점? QT가 있는 점. 그럼 QT가 있는 점에서 QT가 받는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이.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요걸 이렇게 지우고, 요걸 지우고, 요 힘은 최종적으로는 뭐다? 밀어내는 힘이든지 당기는 힘이다. 얘기했어요. 보자. 요거는 힘은 밀어내든지 당기는 힘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요거하고를 비교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근원 전하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영향을 받는 녀석은 뭐 지금 예를 들면 태풍 누가 온다 그랬지? 무슨 선한 사람이 오는지 무슨 선이 온다 그랬어. 그죠? 하이선인지 로우선인지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비 없이 여기 전하는 고정돼 있고 그 태풍의 영향은 뭐 호남 지역에서 받고 경상도 지역에서 받고 강원도 지역에서 받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건가 같은 게 요구 같은 거라 그러면 얘는 떼어놓는 거예요. 일단 태풍의 영향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 F에다가 F 벡터의 위치는 놔도 돼. 어느 관측점인지는 일반화해서 놔도 돼. 요걸 뭐로 나누는 일을 한다? QT를 나눠요. QT 영향을 빼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게 뉴턴의 단위야. 뉴턴의 단위. 얘도 무슨 단위? 힘이니까 뉴턴의 단위예요. 그죠? 힘이니까 단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내가 단위를 빼고 왔어. 중간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그러면 이걸 바꾸면 4파이 입실론분의 1에다가 R의 제곱분의 QS의 AR이라고 하는 요거만 딸랑 남았다. 그죠? 그러면 요 단위는 뭘까요? 뉴턴에다 뭐를 나눈 거야? Q는 어떤 단위요? 쿨롱의 단위니까 이렇게 뉴턴을 쿨롱으로 나눈 일인데 실제로 뉴턴 퍼 쿨롱을 이 단위로 쓰는 일보다는 얘를 볼트 퍼 메타로 쓰는 일이 많은데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렇게 F를 얘가 QT가 받는 힘에서 QT를 나눈 것은 어떤 영향은 제외하고 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원 전하에 의한 영향만 남겨놔서 요거를 E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건 정의야. 그죠? 요거는 뭐다? 요걸 뭐라 그랬다? 전개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전개 강도. 영어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요. 이거. 그러면 내가 강조해서 여러분들하고 구별하게 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F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E 계산하는 거에다 뭐로 곱해주면 되는 거다? QT만 곱하는 일을 하면 되도록 한 거예요. 태풍의 경로나 세기를 다 반영해 놓고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을 거고 강화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는 것만 반영하는 게 요걸 마지막에 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위치 반영해서.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제 용도는 이런 용도, 최종 용도는 뭐다? F를 구하는 거다. 그죠? 근데 요 E 벡터는 핵심이 뭔가 하면 뭐의 영향만 받아놓은 거예요? 근원 전하에 의한 영향만 포함하고 있는 지표야. 그러면 근원 전하 영향만 포함하고 있는 거에다 시험 전화가 받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위치 반영하고 시험 전화에 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E 벡터인데 E 벡터는 단위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뭘 했다고요? 볼트 포 메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디로 올 건가 하면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로. 그냥 저절로 비오사발의 법칙 선칙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어떻다? 시험 전화의 영향을 받는데 시험 전화가 밀든지 땡기든지 같은 그 형태로 돼 있으니까 내가 미리 요거는 컨셉이에요. 컨셉츄얼리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F 벡터에다가 뭐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면 마치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IT, DLT하고 뮤까지도 곱한 얘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IT, DLT하고 뮤하고를 나눠주면 뭐만 남은 거예요? 어느 영역만? 근원 전화 영역만. 그죠? 그러면 여기다 미리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근원 전화, 근원 전류 도선, 근원 전류 도선의 영역만 포함하도록 하나를 이렇게 정의하면 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거 빼면은 4파이분의 뮤에다가 R의 제곱분의 ISDLS에다가 여기 AF인데, AF를 여기로, 여기, AF를 그냥 갖고 올 수가 없는 게 힘만, 뭐, 갖고 와도 관계없어. AF, 이렇게 당겨놓을게. 하면, 요거를 뭐라고, 컨셉츄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개념적으로, 요거를 왼쪽에서 얘기한 것 같이, 뭐로 정의하냐면, 이 대신에, 이제 이 기호가 많이 안 남았으니까, H라고 정의한 거예요. H 벡터. R 벡터. H 벡터. 그럼 요걸 단위로 계산했더니, 여기 단위는 뭐였다? 여기 단위는 이 벡터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였어요. 그죠? 어떤 걸 나눠서 뉴턴을 쿨롱으로 나누니까 볼트 퍼 메타가 됐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걸 끈가 하면 뉴턴에다가 뉴턴 나누기 암페어에다가 메타로 또 나누고 또 여기 뮤는 또 뭐였어요? 뮤는 헨리 퍼 메타 이렇게 나누니까 사실은 얘는 뉴턴 나누기 웨버를 하면 나오는 단위예요. 아까 1대1로 매핑하는 요 웨버 얘기했죠. 그죠? 여기는 뭘 나눴어요? 뉴턴을 쿨롱으로 나눈 거였는데 뉴턴을 쿨롱으로 나눈 거. 여기는 뭘 나눈 거? 뉴턴을 웨버로 나눈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요걸 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얘를 뭐라고 하면 얘는 단위가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메타 날라가고 암페어 헨리니까 웨버 뉴턴 퍼 웨버잖아요. 그죠? 요거를 계산해 오면 얘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 암페어 퍼 메타 하고도 같아져. 사실은 요게 단위가. 그럼 얘는 단위가 요거하고 같이 매핑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라고 되는 요런 단위가 나오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나란히 여러분들한테 써주고 있다. 그죠? 자개 강도라 그래. 자개 강도. 요거는 magnetic field intensity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내가 힘이 필요하면, 자기장에 대한 힘이 필요하면 뭐다? 여기서 구해놓은 지금 H 벡터에다가 뭔가를 작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라서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그러면 복잡하지만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결론을 결과를 좀 적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게 칠판이 지우개로 새로 받아와야겠다. 자,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한 번만 더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F 벡터는 여기 자기장에서 F 벡터는 내가 개념 설명했으니까 결과 한 번 더 적어줄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파이분의 뮤에다가 IT, DLT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여기를 이렇게 놔둘까? 하기를 4파이 R 제곱분의 ISDLS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요 앞에서 설명할 땐 조금 나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벡터 프로덕트가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어. 그지? 그죠? 요 뒤에 게 이것도 내가 F라고 했는데 쪼각이니까 사실은 DF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DDF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잠깐 놔둘게요.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그냥 F라고 이해해도 좋아. 그러면
요렇게는 얘가 사실은 뭐인 거다? 얘가 뭐인 거다? 얘가 H벡터가 되는 거야. H벡터. 뭐만 모아놓은 거? 근원전화의 영향만 모아놓은 H벡터인 거예요. H벡터가 요렇게 생겨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요것만 하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H벡터는 4파이 정의가 되어 있기를 R의 제곱분의 IS DLS 벡터의 크로스 AR인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쪼각이 만드는 자기장 같이 되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정리할게요. 지금 컨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힘은 여기 계산해놓은 H벡터에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다? 여기 얘기하는 뮤의 IT, DLT를 해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기장이다. 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F로부터, F는 뭐다? 여기 전기장 쪽에서는 F는 근원전화의 영향도 포함하고 시험전화의 영향도 포함하는 그런 물리량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었다? 뭐의 영향만 남겨놨다? 근원전화의 영향만 놔두고 나중에 힘은 이렇게 반영하도록 만드는 게 E였어요. 그죠? 여기는 어땠다? 처음에 힘은 근원전화의 영향, 시험전화의 영향 다 받는 거였는데 어떻게 바꿨다? 시험전화의 영향만 빼놓고 근원전화의 영향만을 남겨놓는 요 과정을 거친 게 뭐다? H벡터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 혹시 필요하면 여기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설명할게. 짧게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들어가고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전기장 쪽에서 이제 F 벡터를 얘기하면 F는 QS 영향하고 QT 영향을 다 반영했다.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왔다? E 벡터를 와서 F 벡터를 QT로 나눴어. 그죠? QT로. 그런데 얘를 보니까 뭔가 하면 매질에 따라서 매질의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돼 있어서 매질의 영향이 없는 지표를 하나 뭘 만들었냐면 D 벡터라는 걸 만들었어. 얘는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건데 얘는 D 벡터를 하나 만든 D 벡터의 단위가 쿨롱 퍼 메타의 제곱으로 돼 있어서 겉보기는 뭐다?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 또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 밀도 같은데 얘는 뭐다? 실제로 그 전하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전기장의 영향을 전하가 마치 지나가는 것 같이 잘게 전하를 갈아서 뿌리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하자 그랬다. 그죠? 이게 등가 전하 밀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기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해가면 여기 안 되네. F가 있었는데 IS가 있고 또는 IT, DLS는 뺄게. IS, DS, IT의 영향을 다 받는 게 여기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왔다? H벡터에 해당하는 것에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가 되는데 얘는 뭐다? F벡터에다가 나누기를 테스트 커런트에 대한 영향을 빼놨어. 그죠? 그런데 똑같이 얘도 요 H만 가지고 다루긴 어려워서 어떤 단위를 또 갖고 오냐면 D하고 똑같은 거를 B벡터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B벡터는 단위가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성을 볼 수 있죠? 볼트 퍼 메타, 암페어 퍼 메타, 쿨롱 퍼 메타의 제곱, 웨버 퍼 메타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쿨롱은 뭐다? 이것도 쿨롱도 쓸까? 쿨롱은 페라드하고 볼트하고 곱한 거고 여기는 웨버는 어떤 단위다? 웨버는 요거하고 같이 나란히 가는 헨리하고 암페어이다. 또 이것도 한번 더 쓸까? Q는 CV고 얘는 Q의 마그네틱은 마치 Li 같이 되어 있는 건데 Q 마그네틱을 Psi M이라고 나중에 쓸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더니 전기장 쪽에서는 이렇게 왔더니 벡터라서 너무 어려워. 전자기학이 벡터라서 어려워서 스칼라량으로 덧셈 뺄셈만 하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정전기적 에너지였어요. 정전기적 에너지. 그래서 W라는 기호를 썼어. 예를 들면 이 전기장이 있는데 어떤 전화 Q 테스트를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BA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일을 해서 QT하고 QS하고 다 영향을 받는 이런 걸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QS 영향은 놔두되 QT 영향은 버렸다가 나중에 쓰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WBA에서 뭐로 나눈 거? QT로 나눈 걸 뭐라고 정했냐면 V 이렇게 정의해서 전위라고 분포했어. 전위 분포. 자기장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자기적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V 대신에 V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거야. 여기는 스칼라 자기준위가 있어. 그런데 전기장에서는 괜찮은데 자기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서 쓰면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1분 만에 끝낼게. 한계가 있어서 A 벡터라고 얘기하는 벡터 자기준위를 정의해야 돼. 벡터 어려운 얘기만 미리 하고 있다 그죠? 자, 벡터 자기준위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다? 처음에 벡터로 가다가 스칼라로 와서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요 과정을 이용해서 뭘 했다? 캐패시터 구하는 일을 했다 그죠? 캐패시터 똑같은 일을 여기도 이렇게 자기 준위까지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덕턴스 L 가지고 하는 일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내가 중간에 얘기해야 될게.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다음 시간에 좌표계하고 벡터하고 그럴 것 같아.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혹시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또 학기 초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도 단단해야 되고 나도 당연히 각오가 단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녹화를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있으면 남아서 받는 걸로 할게요.